안녕하세요. 뻔뻔한 먹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13억, 8억, 11억, 8억. 아니 뭐 이거 놀이공원에서 타는 궤도열차 궤적하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집값 급락한 뒤에 다시 바닥을 치고 본격 회복세.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상승장은 아니다. 라는 어떤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부동산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어떤 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강남 상구에서부터 비롯된 집값 상승세가 분위기 타고 서울 비강남권까지도 확대되면서 경기권, 인천권 너나 할 것 없이 서울 전체 수도권 포함해서 집값이 다시 요동칠지 모른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거래량이 기본적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림이죠. 이게 공식적인 어떤 지표가 될 수 없는 게, 지금 자본시장하고 이 부동산 시장하고 좀 비슷한 어떤 느낌적 느낌을 갖게 하는데, 오늘 코스피가 2600선 뚫었습니다. 외국인이 7천억 정도를 샀어요. 그리고 기관도 2200억 정도를 사들이고, 이렇게 외국인이 잠시 잠깐 한국의 자본시장에 파킹을 돈을 딱 해놨다가 다시 다음날 내면 썰물처럼 쫙 빠져나갑니다. 이게 문제죠. 지금 개인도 문제인 게, 외국인이 사면 개인은 무조건 빠져나갑니다. 그런 어떤 이 시소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부동산도 좀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적 느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작년 말까지 침체기를 거듭하다가 토제 살짝 풀리는 바람에 이 머리를 살짝 드는 어떤 집값의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 아니 부동산이 무슨 주식이야? 부동산이 기본적으로 환금성이 어려운데 돈으로 바꾸기 어렵잖아. 지금 여러분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주인이랑 가정하고 내가 빨리 이 급전이 필요해서 이 집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돼.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단가를 확실하게 1, 2억 정도 낮추지 않으면 절대로 물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지금 이 고점에 물린 이 구축 집값을 수용해가지고 고스란히 자기 비용 출혈해 나가면서 집을 사려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황금성이 어렵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무슨 집값이 반등을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 없는데, 이게 지금 이상한 이 주식시장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작년 말까지는 완전히 침체했는데 다시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서 반등 상승 초신고가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나발을 불어대고 있는데, 왜 그럴까? 일단 부동산 부양이 필요한 곳이 어디냐? 강남 상구, 상급지란 얘기지. 상급지에 뭐가 몰려있다? 돈이 몰려있다는 얘기. 투기 세력, 그리고 어느 정도 현금이 빵빵했던 사람들, 아파트 콘크리트 밑에다가 딱딱 짱 박아놓은 그 돈들, 이제 본격적으로 밀려 들어오는 대변화의 자본시장의 어떤 격변기가 찾아오면서 부동산 시장 자체의 어떤 혼조세가 계속적으로 벌어질 텐데 빨리 돈으로 바꿔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토제 살짝 풀어가지고 강남 상구 집값이 지금 들썩거리는 틈을 타서 고점에 딱 치고 빠진 그런 어떤 이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출구는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뭔가 부양하지 않고서는 강남 집값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른다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줘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84제곱이 2021년 12월 13억까지 치솟았는데 지금 7억까지 지금 떨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오고 있고요. 근데 부동산은 말 그대로 부동산. 그러니까 움직이기 힘든 어떤 자산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처럼 단박에 어떤 분위기 반전에서 7억 떨어졌던 게 다시 13억으로 올라가기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지금 강남 상구에서 재현이 되고 있다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다 새빨간 거짓말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한국 증시 빠질 만큼 빠진 증시, 그냥 저렴해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저가에 매입해서, 특히 해외 자본들은 저가 매수 통해서 단타 치고 나가는 그런 어떤 분위기는 충분히 형성이 되는데, 토제 해제 때문에 집값 상승이 불쏘시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야, 어불성설. 이 부동산 자체를 완전히 그냥 무시하는 그런 어떤 이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 이게 솔직한 어떤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강남 상구 마용성 불장, 계속 불장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뭔가 전고점 회복되고 신고가, 최고가, 이제 거래량이 딱 받쳐줘. 근데 거래량은 실질적으로 2월 달에 5,171건,
확실하게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3,000건 선보다는 높아졌어요. 근데 이게 자연적 거래 확장 증세냐? 아니란 얘기지. 서울 아파트 2월 거래가 5,000건 돌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4%가 토지 해제 후에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 규제 영향에 의해서 거래가 됐다는 얘기고, 이게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궤적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웃긴 게 정부에서는 지금 이게 이러다가 정말 들불처럼, 이 들불이 정말 산불처럼 번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13일 정부 합동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에서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토지 거래허가 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 이게 정부에서도 지금 집값 들썩이면 불안할 요소가 굉장히 많으니까 토지 거래허가 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 미분양 자체가 계속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뭐 건설사의 이 위기도 지금 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서 앞으로 집값이 더 올라가겠다라는 어떤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신축 물량에 한해서만 하는 얘기지, 지금 구축 시장에서는 지금 9만 건, 10만 건에 육박하는 매물량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해소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매물 적체 현상 계속 쌓이고 있고, 뭐 공급이 부족해? 아니, 구축 매물 시장이고 누가 사줘야 되는 건데? 이거 공급 아닌가? 똑같은 공급이라는 얘기죠. 국토부에서도 뭐 입주 물량 충분하다. 뭐 공급 부족 말하는데, 뭐 2005년 이래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자본시장의 입출금식 치고 빠지기가 부동산 시장에서도 똑같이 지금 재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탈출장 가두리 딱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탈출하고 엄하게 사람들 설거지 시키는 거예요. 결국 빠지는 사람이 깃발 꽂는 거고 들어온 사람이 설거지 당하는 이 순번제라는 얘기예요. 순번제. 개미 지옥이 되는 거지. 가격만 높아 보이는 이 황금성 자물통이 딱 채워져 가지고 이거 유턴할 수 있는 테러를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이 광의통화 그리고 협의통화 둘 다 0.6%, 0.5%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통화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건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흘러 넘친다는 얘기인데, 그래프를 보더라도 2022년 뭐 딱 정점을 찍었다가 2024년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가 2025년 다시 올라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코스피 부진,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부진에 의해서 대기자금, 이때 더 이상 뭐 코스피 돈을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파킹한 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투자 목적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그냥 탄알로 딱 간직을 하고 있다는 얘기. 인월 통화량이 4,200조를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어떤 이론에 의하면 부동산 시장 얘기할 때는 통화량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일반적으로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 화폐 가치는 뚝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실물 자산 가치가 반대적으로 올라가죠. 이게 이전의 이론이었어. 근데 통화량 증가로 요즘처럼 뭐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 같나?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 상승은 지금 토지 해제에 의해서 이게 상승 국면으로 전환이 된 거고, 이게 중요한 건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달러 변수가 있어요. 이거 이전의 공식과 달라. 그래서 유동성 증가는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이게 아파트 실물 자산이 다시 오르는 게 토지 해제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으로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가치가 똑같이 달러 변수에 의해서 하락 가치, 그러니까 아파트 가치가 동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완전히 예전에 일어나고 거꾸로 돌아간다는 얘기. 지금 달러가 1,400원 뉴노멀 시대를 열었다고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분기 환율 평균적으로 1,450원.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는데, 이렇게 환율이 백업해주지 못하는 아파트 값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얘기죠. 결국 통화량과 반비례하는 이 가치 증식의 시대는 소멸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부분을 환율이 계속적으로 지금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이 대출 풀려도 금리가 딱 걸려 있기 때문에 경매 물가는 증가하나 보세요. 지금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2009년 이후로 11만 건, 2009년 때 12만 건이었는데 어마무시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분양도 지금 이 금리가 걸려 있어서 고분양가 감당이 불감당해. 그만큼 지금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환율 부분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렇게
대출 규제가 살짝 또 풀리기 시작하니까 2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 3천억 증가, 주담대가 5조가량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중은행이 슬슬 지금 대출을 푸는 형국인데도 농협만은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 대출 전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크죠. NH농협은 오는 21일부터 서울 지역에 한해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 중단합니다.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선순위 근저당 감액 말소, 신탁 등기 말소 등의 조건과 동시에 받는 대출은 취급하지 않는다. 아주 부동산 시장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법률 행위죠. 소유권 이전, 선순위 근저당 감액 말소, 신탁 등기 말소 등등등. 통상 갭 투자 등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엔 조치인데, 지금 농협 자체도 뭐 내일부터 예금금리 최고 뭐 0.3% 낮추면서 이렇게 대출 금리는 뭐 고정적으로 고금리로 딱 걸어놓고 계속해서 예대마진 이제 늘리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무리한 대출 안 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세 대출까지도. 지금 이게 시중은행, 특히 금융권이 이 간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제금융협회 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무려 91.7%. 이는 조사 대상국의 38개국 중에 2위입니다. 2위. 와, 대단하다. 1위는 100%인 캐나다. 캐나다도 지금 중국 자본 때문에 지금 휘청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트레이더도 지금 물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경제 자체가 완전히 지금 파국으로 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2위를 찍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부동산의 어떤 이 가치 자체가 신기루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모래성 위에 서 있는 그런 이 집값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출이자 싸졌네 하고 접근하다 보면 대출 창구에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이 대출금리 장난 아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금리 맛집이라 불렸던 인뱅의 배신 보십시오. 그죠?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 똑같아. 시중은행하고. 옛날에 금리 맛집이라며. 근데 지금 이렇게 된 거 보십시오. 농협, 우리, 신한, 하나. 거의 뭐 정기예금금리가 비슷해지고, 그리고 주담대 금리도 거의 엇비슷하게 나간다는 그런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값이 헷갈린다 하지만 명확합니다, 이건. 아주 단기적이고 특정한 어떤 거래 이 지역에서의 어떤 상승세라는 얘기고, 또 이 대출 딱 풀어가지고 대출 개미지옥 만들어가지고 무한 반복시켜버리면 이거 앞으로 집값 지지대가 붕괴가 될 게 뻔한데, 자본시장 자체가 지금 불안불안하잖아요. 이게 지금 장밋빛 전망을 흘린다는 것 자체가, 이거 부동산은 정말 웃기지도 않는 그런 지금 이 장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잘못 코 깼다가는 고스란히 이 고객들은 맷돌 가기 시작이 됩니다. 원금이자 갚느라고 평생 자기 뼈와 살을 다 갈아 넣어야 돼. 그러니까 조심조심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2025년 상반기는 잘 들여다보시면서 틈새, 우회로 뭔가 좀 자기의 이 진입비용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으로 가실 때 안전한 자산의 담보를 더욱더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이 농협도 시중은행이 이 대출 금리를 내려주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앞으로 금융 환경이 급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지금 4조, 5조 정도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쑥쑥 올라오고 있는 와중인데, 지금 예대금리 마진 조금 폭을 넓혀서 은행의 수익률을 높이는 게 낫지, 부실 대출을 해줬다가는 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또 부실의 어마무시한 참담한 어떤 이 비극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은행들이 이렇게 조심조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대출을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은 받아야 되겠지만 금리 부분은 확실하게 좀 인식을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정말 안전한 길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빰빰한 복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